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입니다. 오늘은 현대그룹하고 현대그룹에서 노동자 시위, 그러니까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죠. 그거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1970년대, 60년대 요때 가면은 그 노사분규를 많이 할 때, 아니면 뭐 학생 시위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은 이들은 그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뭐 두발 자유화를 요구를 하고 이렇습니다. 머리를 내 마음대로 기르게 해달라. 뭐 그거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돈보다는 이제 내 머리를 내 마음대로 기르게 두발 자유화를 요구를 하면서 노사분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현대그룹, 뭐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는 이제 힘든 일을 하는 곳에서는 매년 아주 격렬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현대가 왜 이렇게 노사분규에 시달리고 있나? 삼성은 노조가 없다가 최근에 생겨서 뭐 삼성은 좀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LG 뭐 SK도 좀 덜한데 현대는 이제 뭐 현대중공업,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든 일을 많이 하니까 노사분규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만든 정주영 회장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혁혁한 공을 남긴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삼성의 이제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LG의 뭐 구자경, 구인의 회장, 그다음에 이제 뭐 SK의 뭐 최정현인가, 뭐 최정현, 그다음에 뭐 이런 아주 그 유명한 재벌 창업자들 중에서도 특히 대우의 김우중도 있지만 특히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존경할 만하고 가장 대단한 사람이 정주영이 같습니다. 정주영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강원도에서 고향집을 탈출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맨손으로 현대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키운 사람이 정주영이 되겠습니다. 정주영이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처음 한 거는 서울에 와서 일단 배터리 가게를 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 것이 1947년에 해방 후에 현대 토건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토건, 예, 건설 계통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하다가 이제 건설 쪽에 뛰어든 거죠. 현대 토건을 했죠. 그래서 건설업에 총력을 다해서 20년이 지난 후에 1970년에 현대그룹을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이 1970년에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1961년도에 이제 5.16으로 혁명으로 성공한 이후에 10년 동안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라를 발전을 시키죠. 그러면서 1970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장기 집권에 이제 욕심이 차가지고 뭐 유신헌법이라든가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죠. 그 유신헌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의 최악의 사건이 되죠. The worst case가 되죠. 그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최악의 사건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동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 이승만이 를 거치면서 4.19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왔던 거죠. 그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국민이 전부 참여를 해서 투표로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던 거죠. 뭐 그동안에 뭐 부정선거도 많았고 뭐 타락선거도 많았지만 어떻든 형식은 직접 민주주의를 유지를 했었던 거죠. 해방 이후로 이승만, 박정희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박정희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했는데 그거가 이제 박정희가
선거에서 질 것 같은 예감도 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해먹기 위해서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었죠. 유신헌법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없애고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한 거죠. 통일주치 국민회의를 해가지고 뭐 장충체육관에서 대의원 몇 명이 모여서 몇백 명에서 대통령 뽑는 건 간접 선거죠. 국민이 투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최악의 사건이다. The worst case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역사상 최선의 사건이 뭐냐? The best case. The best case가 뭐냐 하면은 1987년에 60항쟁, 6.29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온 거죠. 1987년도 들어서면서 그 박정철 군 그 고문치사 사건 터지고 전두환이 이제 위기에 처했다가 4월 달에 전두환이 호언 선언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접 선거를 하겠다. 계속 이제 해먹겠다 이거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겠다.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한 몇백 명 모아가지고 그냥 대통령 뽑고 국민은 투표를 안 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 하겠다. 전두환이 호언 선언하죠. 하지만 이제 그 백성들이 또 반대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1987년도 6월 달에 드디어 60항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학생들이 주도가 됐지만은 시민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제 60항쟁이 성공을 해서 결국에는 전두환이 안 되겠다. 이거 백성들한테 잘못했다는 이제 맞아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노태우한테 그 정권을 이제 넘겨주면서 6.25 선언을 한 거죠. 그 6.25 선언에서 나온 것이 앞으로는 이런 간접 선거를 없애고 직접 선거를 하겠다. 국민이 다 참여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그 직접 선거가 된 것이 1987년도 6월 달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형식은 그게 이제 더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어떻든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죠. 국민이 온 국민이 참여를 해서 1인 1표를 행사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게 이제 그 이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정치 부패가 없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가 이제 1960년에 이제 그 62년에 61년에 그 군사 쿠데타로 이제 그 정권을 잡았지만 그래도 직접 국민 투표를 했어요. 두 번인가 하면서 이제 윤보선이하고 붙었는데 뭐 큰 표차가 아니라 어떤 때는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해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거 잘못했다면 내가 선거에서 떨어지겠다. 김대중이하고 붙었다가 떨어져. 저기 또 간신히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1973년에는 야 김대중이 저거 죽여라 해서 이제 그 동경에서 김대중을 납치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우리 그 저기 동해상에서 김대중이를 물속에 쳐박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이 도와줘서 결국 김대중이가 살아남았죠. 그래서 어떻든 그 1970년대 그 박정희는 이제 1979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김재규한테 이제 총 맞아 죽었지만은 어떻든 70년대 10년 동안은 이제 박정희가 독재 정치를 하면서 많은 인권 탄압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가 이제 1972년에 유신헌법을 할 때, 요때 이제 현대그룹이 이제 창업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그룹 헌법가 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3년 전에 1967년도에 이제 현대자동차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 이제 현대그룹이 만들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이 이제 그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시멘트도 설립이 되고 왔어요. 몇 개의 이제 주력 회사들이 설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설과 토건,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조선 시멘트 뭐 이런 걸 다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71년도에 이제 정주영이가 현대그룹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1973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진 지 3년 만에 현대중공업이 3년 만에 현대조선이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제작 기간이 27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한 2년 만에 이제 그 아주 큰 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기공식이 1972년도 3월 달에 있었는데 조선소 기공식이죠. 조선소를 1972년도 3월 달에 해놓고 바로 이제 뭐 몇 달 만에 이제 배가 완성되니까 조선소도 만들면서 배도 만들면서 이제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한 거죠. 전 세계 역사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배는 이제 축구장의 3배 크기로 엄청나게 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투입된 그 노동자가 연 인원 100만 명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울산 조선소의 구호는 빨리 빨리 더 빨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빨리 하라예요. 2년 만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잘했다라고 이제 뭐 잘한 걸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숨은 흑역사, 어두운 역사, 아픈 역사 그런 것도 한번 뒤돌아봐도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뭐 배도 빨리 만들고 뭐 빨리 성공하고 뭐 조선소 성공하고 현대그룹이 성공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연간 100만 명의 노동자가 투입이 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살다가 제명에 못 죽고 일찍 죽은 사람 사고도 많이 당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아프게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1973년도에 이 조선소의 산재 사고의 사망자가 34명이나 되겠습니다. 인정된 사람 34명. 그 위에 인정이 안 되고 죽은 사람이 많겠죠. 그 다음에 1974년도에는 이제 25명. 그래서 이제 매년 뭐 2, 30명씩 죽어나간 거죠. 공식적으로. 플러스 인원도 다친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이들은 미친 듯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시간에 쫓기니까 뭐 하루에 할당량이 많죠. 이만큼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제 용접을 하면은 최고 40시간. 그러니까 뭐 그냥 이틀 꼬박 밤을 새는 거죠. 이틀 밤잠부터 40시간까지 한숨을 못 자고 일을 하다가 정신이 멍해져 가지고 어디 이동 중에 추락을 해서 죽는 경우도 수족닥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화 중에 이제 뭐 정주영이가 그 울산 조선소에 갔다가 뭐 껌껌한데 뭐 자동차를 잘못 몰고 가다가 뭐 바다에 빠져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빠져서 이제 바다에 차가 빠졌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에, 그 경비원에서 구조됐다 뭐 이런 하면서 아주 뭐 열심히 일한 거뭐 그런 걸로 이제 좋은 기록을 남겼지만은 그 이면에 숨은 흑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정주영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조선소 앞바다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거기는 그렇게 꼼꼼했냐? 그럼 꼼꼼하면은 뭐 조명 시설도 제대로 안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럼 조명 시설 좀 환하게 해놓고 그러면은 뭐 잘 보일 텐데 뭐 꼼꼼한데 뭐 차가 바다에 빠질 정도로 꼼꼼하게 해놓고 그러면은 그 차는 그래도 헤드라이트가 있어서 환하게 불을 켜고 다니는데 뭐 사람들은 뭐 불도 없이 그냥 걸어 다니거나 뭐 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꼼꼼한 데는 꼬로박혀도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고 그 당시 그 노동 환경이 엄청 안 좋고 그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도 먹고 살라고 그냥 빌붙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도 많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은 좀 개선을 하고 좀 나서 뭐 그래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지금 역사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꼭 승자가 기록한 역사가 아닌 패자가 보는 역사, 우리 아픈 역사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